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쇼더 플랜, STP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발표를 한번 해볼 거예요. 프레젠테이션과 STP. 프레젠테이션은 저처럼 지금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배우시는 거고, STP는 말 그대로 쇼더 플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중요 요소, 중요 동목 중에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미팅을 참석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독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쇼더 플랜, STP예요. 얘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사업 설명회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가 여러분이 돈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얘를 많이 해야 돈이 돼요. 얘네들은 많이 해도 돈이 별로 안 돼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 항목, 매출이 되는 항목은 이 항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뭐 PT를 한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제 수업에 일관된 그 방향성, 그 진행 방법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그 개념을 짚고 넘어가요. 경청이 뭐예요? 그럼 경청 한자 뜻을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이 뭐냐고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그 네이버 그 지식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프레젠테이션 제출, 제시, 뭔가를 제시한다, 보여준다.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신제품, 작품 등을 발표하는 거.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걸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프레젠테이션이란 우리의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아이들에게, 남편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제안하고 설명하는 것. 이런 모든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교육을 하려면, 이제 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죠. 또 어떤 분은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앞에 나가서 발표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네. 나도 어떻게 저 사람 꼭 뭐 타고난 것 같죠. 타고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프레젠테이션은요, 연습해서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법, 여러분께 어떤 스킬도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저도 이제 그 외부 강사한테 많은 돈을 주고 배웠거든요. 그때 이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자전거 기술하고 똑같대요. 무슨 얘기냐? 혹시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자전거 타실 줄 아세요? 네. 가장 최근에 탄 게 언제예요? 어렸을 때 한... 그쵸? 근데 지금 선생님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쵸? 자전거 기술은 한 번 몸에 익으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프레젠테이션 기술에 대한 어떤 기법들을 한번 이렇게 익히시잖아요? 그게 완전히 몸에 익어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강력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TP라는요, STP, 쇼더 플랜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 설명회예요. 사업 설명회.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한다면, STP는 사업 설명회. 즉, 우리가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만 벌겠다라는 그런 사업 미션과 이념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확신을 갖고 그걸 이루겠다, 이룰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 우리의 보람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게 사업 설명회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우리 회사에 대한, 우리 사업에 대한 모든 제품과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게 쇼더 플랜 사업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어야 사업 설명회도 잘할 수 있고, 사업 설명회를 또 잘하려면 뭔가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분야, 여러분 사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내용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파워포인트를 갖고 또는 간단한 문서를 갖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 흔히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내용들은요, 되게 복제가 가능해야 돼요.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성능과 효과가 검증돼 있어야 되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돼요. 시각적이어야 돼요. 간단해야 돼요.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도 얘가 되게 시각적이에요? 시각적이지 않아요? 시각적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요, 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카피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건 되게 쉬운 접근이어야 돼요. 되게 쉬워야 돼요. 내용이 어려우면 막 복잡한 도식과 복잡한 내용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1은 2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레젠테이션 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예요.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은요, 숫자 하나,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되게 간단하게 한 페이지에 한 가지 내용만 전달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두 번째, 이미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어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여기서 막 하고 그러면서 이게 맞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그게 성능과 효과가 검증된,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편리하게 전달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되게 시각적으로 이 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구나 라는 걸 이렇게 이미지로 가능하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내용들을 되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그냥 저도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아마추어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자로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주가 아니라 고객이 얼마만큼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막 고민하죠. 간단하다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을 할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리 중에 제일 간단한 요리가 뭐예요? 3분 요리예요. 그럼 이런 이미지를 갖다 놓고 간단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게 간단하구나, 시각적이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뭔가 보여지는 그림을 갖다 놓고 시각적이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이게 시각적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동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한 이미지를, 비슷한 내용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고객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는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꼭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앞에 나와서만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고객을 만나서 1대1로 하는 모든 미팅들, 하여간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커피숍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회의석상에서도 할 수 있고요. 오늘처럼. 또는 여러분들 고객 집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몇 시에 하느냐, 되게 시간도 중요해요. 시간. 제가 영업을 할 때 어떻게 했냐, 4시 이후에는 고객사를 방문하지 말래요. 네. 저는 기술 영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되게 기술적으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회사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4시 이후에는요, 그날의 일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바빠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고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방문할 때 몇 시 이후가 좋을까요? 만약 집을 찾아간다. 식사 1시? 오전이면. 그쵸. 오전이면 몇 시? 오전 11시. 그쵸. 오전이면 10시나 11시쯤 애들 저희 남편 집 내보내, 출근시키고 집 정리 조금 해서 뭔가 좀 여유 있는 시간, 요때 앉아있으면 뭔가 여유로운 시간이 되는데 9시부터 찾아갖고 막 이렇게 집안 어수선한데 나 바쁘다고, 내가 시간이 9시밖에 안 된다고 내 위주로 고객을 그렇게 만났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별로 편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만나느냐, 어느 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망 고객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고, 가족은 어떻고,
우리 성향 검사 했죠? 성격 검사. 그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유형이 이런 유형이니까 내가 미리 자료 조사를 뭘 잘해갈까? 아니면 가서 내가 친근하게 굴까? 아니면 내가 뭔가 되게 딱딱딱딱 그 맺고 끊는 걸 정확하게 할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가서 만났는데 이런 게 아니네 라고 하면 서로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누구식대로 내 식대로 얘기하는 거 이제 아닙니다. 고객이 좋아하는 말, 고객이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멘트 지난주에 다 제가 표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진 찍어 가셨어요. 네. 그럼 들어가기 전에 그 멘트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D형은, I형은, S형은, C형은 이런 유형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그거 한 번만 읽고 들어가도 가서 고객한테 대할 때 달라집니다. 자, 이거 비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안 비싸요. 예, 이런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쵸?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군요. 그쵸? 누구 말을 해요? 고객의 말을 하는 겁니다. I feel.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쵸?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I fel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양식들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가이드북에 앞에다 한 장 정도만 딱 정리해서 그거만 싹 읽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져요. 그리고 참석 여부 꼭 체크를 하세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만남을 하고 미팅을 할 때 막상 당일날 가서 안 되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한다거나 조그만 사업 설명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미리 환경을 조성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또 고객들 많이 데리고 오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저라면 15분, 2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제가 고객을 맞이해야 되지 여러분은 앉아있고 제가 부랴부랴 들어와서 세팅을 한다 이런 건 벌써 낙제예요. 뭐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지각을 한 경우는 딱 한 번이었어요. 거리로는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여서 제가 2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토요일 오후라 사당역이었거든요.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날 사전 점검 이런 거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설명회 같은 경우는 정장 스타일을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장 반드시 입으셔야 되고요. 편한 스타일 캐주얼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고객이 아니라 우리 같은 파트너들한테 뭔가 트레이닝을 시켜준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캐주얼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정장을 즐겨 입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지고 여러분들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예전처럼 가정주부처럼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가장 깔끔한 옷,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옷들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이제 편한 복장이 아니라 뭔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 복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옷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가능하면 이동을 금지하게, 안 하게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이 오잖아요. 이제 우리 신규 고객이 오면 그런 분들이 좀 앞자리에 앉을 수 있게 미리 자리를 좀 마련해 놓는 거 중요하고요. 발표 중에 잡담이라든가 우리끼리 막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오늘은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집중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회를 한 3번, 4번, 10번, 20번 들어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막 약간 고참 아시는 분들이 저 뒤에 앉아갖고 딴짓을 해요. 뭐 카톡을 하고 뭐 이렇게 앉아갖고 뭐 물건을 주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쫙 몰입을 하면서 호응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리액션을 해줘야 앞에 강사가 더 신나서 강의하고 그런 분위기가 신규 사업자한테 에너지를 전달돼서 야 여기 멋지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뒤에서 각자 할 일 하고 있어요. 막 저 다른 고객한테 막 카톡 보내고 막 물건 주문한다고 막 수천 넘기면서 뭐 이거 쓰고 있고 앞에서 혼자 막 강사 혼자 떠들면서 막 고객을 설득하고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 분위기가 에너지가 망쳐져요. 정말 저 뒤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났을 때 이 앞에 앉은 신규 고객들이 그거에 이제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에너지를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중간의 친밀감 형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 PT를 보면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농담이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한 어떤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뭐 얼굴 큰 강사, 뭐 저기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굴 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하는 것처럼 청중들끼리의 친밀감도 형성을 해야 돼요. 가령 옆에 새로운 고객이 처음 온 고객이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기존에 그래도 한 1년 정도 하셨어요. 뒤에 뭐 좀 한 3년,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럼 요 두 사람끼리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먼저 기존에 좀 참석하셨던 분이 아 오늘 처음 오셨어요? 되게 어색하시겠어요? 되게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라고 청중들끼리도 같이 뭔가 친밀감을 형성을 해야지 처음 온 사람들 옆에서 대면하고 앉아있어요. 가운데서 되게 뻘쭘한 거예요. 물론 같이 온 사람이 옆에 앉긴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혼잡했다 싶으면 그냥 우리끼리 인사하는 거예요. 아, 뭐 다른 지역, 저 대전에서 왔어요. 아, 대전 오셨구나. 전 전주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우리끼리도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으쌰으쌰를 해야 돼요. 다 아실리 식구들이잖아요. 근데 아실리 식구들인데도 서로 살짝 이렇게 해서 쌩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게 우리의 그 경쟁력이 돼요. 우리 어떤 그 가족 문화, 친밀감을 만드는 문화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요. 그때 다른 사람 신규가 왔을 때 아 여기는 분위기가 되게 좋구나. 모르는 사람들끼리 저렇게 되게 친하게 지내네. 이런 게 되게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리 배치. 늦게 오신 분들은 그냥 뒤에 앉아 계십시오. 늦게 왔는데 굳이 앞에 와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강의하다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흐름이 깨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객을 위해 자리 맡아주기는 필수입니다. 우리끼리 뭐 하는 건 안 되지만 신규, 오늘 신규를 온다라면 그 사람들은 좀 앞에. 왜 앞에 앉아야 될까요? 집중력이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앞에 있는 사람은 20-30% 정도의 에너지만 써도 제 에너지가 70-80%가 전달이 되는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교육학에서 배운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앞에는 20-30%만 써도 제 여기 교육의 집중도가 7-80이 일어나는데 저 뒤는요 7-80%의 에너지를 써야 내 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뒤에 앉으면 뒤에 앉을수록 훨씬 더 손해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은 분들은 7-80%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게 2시간, 3시간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하다 보면 자꾸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쉽게 저한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신규 고객들을 가능하면 앞에 앉으시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앞에 앉으셔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뭐 안 하셔도 안 치죠. 전화기는 매너 모드, 고객의 눈높이에 대한 언어 사용, 전문 용어, 부정적인 언어, 토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앞에서 PT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갑자기 잘 궁금한 거 있다고 물어보면서 토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뭐 제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건 끝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조성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프레젠테이션만큼 강력한 여러분 도구는 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고급스럽게 여러분들이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느냐에 대한 4가지 스킬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프레젠테이션은요,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이 감동을 하지, 이런 열정이 죽으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안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목소리, 톤을 살짝 올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솔 정도로 도레미파솔,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땐 의도적으로, 오늘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제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공간도 좀 딱 아담하니 괜찮아서 일부러 안 쓰는데 솔 정도의 음으로 냈을 때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를 느껴요. 근데 제가 만약 여기서 도의 음으로 여러분과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프레젠테이션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는 도레미파솔 솔 요 정도의 음을 기억하고 있다가 오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 그런데 앞에서 듣는 사람과 뒤에서 듣는 사람이 좀 톤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4분의 3 정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 하면 뒤에서 한 2번째 자리 선생님이 말을 듣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저 선생님한테 제가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선생님한테 말을 한다라는 톤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전체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한테 말하는 소울과 저 뒤에 계신 선생님한테 말하는 소울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목소리를 던진다라고 느낌으로 이렇게 PT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1시간 내내 저는 이제 이거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성대에도 굳은 살이 배겨요. 8시간도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도 소울 정도의 음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한 4분의 3 정도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PT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계속 한 톤으로만 이야기하면 듣는 지루해요. 사람이 피곤해요. 너무 목소리를 이렇게 올려서 계속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피곤하고 지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를 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리고 실제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목소리를 살짝 낮추면 사람들이 더 집중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네. 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면서 뭔가 하면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하면서 뭔가 이런 이 목소리 톤의 어떤 이런 고절을 줬을 때 사람들이 더 쉽게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되게 쉽죠? 그쵸? 도레미파솔 하면서 한 톤이 아니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중요한 얘기할 때 크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도리어 살짝 목소리 톤을 낮췄을 때 집중력이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선 처리예요. 시선 처리. 저는 프레젠테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거든요.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나 혼자 여기 앉아서 제가 여러분께 지식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쭉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그리고 전달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해야만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말하는 저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프레젠테이터를 보면 전문적이지 않은 프레젠테이터를 보면 앞에 나가서 계속 그냥 이것만 읽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내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연 커뮤니케이션인데 말하는 내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시선 처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분들은 막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막 찍는 분들도 계세요. 아,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눈 속에 담긴 진실 혹은 거짓. 이런 것처럼 네 눈을 바라봐. 그래야 우리가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눈 보고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발표자의 진실성을 전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거죠. 제가 발표를 하면서 자꾸 딴 데를 봐요. 아,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고 강력하게 소름으로 냈을 때 되게 자신감 있는 프레젠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이 4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시선을 맞추냐? 한 문장에 한 사람씩 시선을 맞춘다고 보면 돼요. 시선을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시선을 잡고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시선을 잡고 한 문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도 정신없어요. 한 문장에 하나씩. 그다음 제가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가끔 제 강의에 집중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일부러 이제 그 사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 그분이 계속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그 사람 앞으로 가서 그 사람 앞에서 얼쩡얼쩡대요. 그럼 그러다가 그분이 저를 딱 봐요. 그때 그분이랑 계속 하면서 그분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럼 이제 듣는 청중이 긴장을 하죠. 아, 이 사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딴청을 이제 잘 못 부려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앞에 가서 그 사람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좀 더 우리가 더 연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써먹으면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스처예요. 제스처.
프로젠타는요, 이 밑으로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요 정도 손에서 올라와 있어야 돼요. 마이크를 잡건 프로젠타를 잡건 요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제스처를 써야 돼요. 근데 어떤 제스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는데 여러분께 오늘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가 스윕이에요. 스윕. 절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 뭐예요? 스윕. 이렇게 하는 걸 스윕이라고. 아. 제 동작을 알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발표할 때 가만히 서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제스처, 몸짓을 하면 훨씬 더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랬을 때 손은 어떻게 하느냐? 요 위에 있어야 돼요. 내려가지면 안 돼요. 요 위에서 여러 가지 손동작을 할 텐데 첫 번째 동작이 스윕이에요. 이걸 스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쓰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뭔가 강력한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손을 긋는 걸 우리가 스윕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이걸 스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윕이라는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손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숫자를 표현하는 게 좋아요. 제스처.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제품의 주요 4개 기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할 때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문장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손으로. 돼요. 다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제품은 4가지 가능의 이과 같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손등이나 이 손가락 방향 상관이 없나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펜은 대로 이쪽이 하세요. 좋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되게 다른 방향에서의 접근이라 되게 신선했는데요? 손등과 손가락. 비교. 두 번째, 세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어떻게 하느냐? 지난 양사에서는 300억과 400억의 매출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뭐 이때 또 숫자를 쓰면 좋겠죠? 300억과 400억의 매출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또는 이쪽을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을 했고 저쪽을 보면 저쪽과 같은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양쪽을 비교하게. 한쪽은 수익률이 높고 다른 한쪽은 수익률이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스처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전달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입니다. 기간. 이 프로젝트는 지금부터 9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기간, 폭,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기간을 나타낼 때 9개월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나타낼 때 이렇게 폭을 나타내기 좋고 처음 3단계는 30일, 2단계는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을 짧게 길게 이렇게 두면서 길이의 폭을 나타내는 것도 상당히 전달력이 좋습니다. 동작이죠. 제스처 분량률을 낮추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낮추는 것만이. 또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라인을 더 확장할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된다면 라인을 더 확장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제스처를 썼을 때 듣는 사람이 전달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초보 프레젠테이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화술이에요. 화술. 말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점이 중요한 이유는 환경을 알아야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도 점점 늘어났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발표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없던가요? 길어요. 너무 길어. 말을 너무 길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을 너무 길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듣는 사람이 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오늘 우리는 경제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을 알아야 정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전달력이 있죠. 듣는 사람이 네. 알아듣기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 근데 너무 길게 얘기를 해요. 아, 숨어서. 너무 길게. 그러지 마시고 자꾸 끊으세요. 끊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어서 얘기하려면 말을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고객을 만나면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할까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전달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갑자기 고객이 조금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빨리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말을 빨리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말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고객은 더 답답해지고 듣는 사람은 더 불안해져요. 가능하면 천천히. 두 번째, 말을 짧게 끊으십시오. 아까처럼 문장을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자꾸 문장을 끊어버릇 하세요. 특히 이제 우리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말을 길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전달이 돼요. 제가 지금 제스처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전달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변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손을 계속 쓰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전달력이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호흡을 하세요. 숨을 쉬면서 천천히 짧게 얘기했을 때 도리어 그 전달력이 좋아져요. 이해되셨죠? 네. 자, 프레젠테이션 스킬 결론입니다. 빅4라고 했을 때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이 열정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막 이성적,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고객이 설득이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적인 모습으로 고객이 설득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소리 톤은 어떻게? 솔 음으로 도레미파 솔 요 정도 톤으로 우리가 PT를 했을 때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 힘을 주고 강약, 또박또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크게도 얘기하지만 살살도 얘기해서 더 집중을 시키십시오. 시선 처리, 한 문장에 한 사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신규 고객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럼 이 사람들을 더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제스처, 수입, 숫자, 비교, 기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 거고요. 호흡은 천천히, 짧게 호흡을 하십시오. 자, 우리가 좋은 요리는 어디서 나와요? 좋은 재료에서 나오죠. 재료가 좋아야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뭘 첨가를 해요? MSG를 넣었을 때 이 맛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되죠. 프레젠테이션 스킬은요, 이 조미료의 역할입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을 때 이 빅4 스킬이 여러분의 조미료 역할을 해서 더 전달력이 있고 극대화가 되는 거지,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빅4 스킬은 느끼한 맛이 돼요. 그죠? 좋지 않은 재료에 조미료 잔뜩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맛이 이상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연습하시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빅4 스킬을 쓰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할 건데 여러분의 이름과 사는 지역, 네트워크 마케팅은 언제 누구에게 소개받아 시작했는가, 예전에 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어떤 이유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점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나는 3년 후 연봉 얼마와 사업 파트너 몇 명과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이 시나리오를 요대로 쭉 쓰시고 간단하게 쓰시고 팀을 이루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